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신 뒤 물을 내리기 전 병이 속을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맥주 거품처럼 꺼지지 않는 몽글몽글한 거품이 물 위에 가득 떠 있지는 않았습니까? 대부분은 그저 어제 물을 좀 적게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무심코 물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신장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병이 물과 함께 흘려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거품은 단순한 공기 방울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지탱하던 단백질이 터진 필터 사이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신장의 처절한 비명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고작 20%밖에 남지 않아 투석실로 끌려가기 직전까지도 우리 몸은 침묵을 지키다 겨우 거품 하나로 마지막 경고를 보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오늘 아침 내 소변은 어땠나 하고 가슴이 철렁하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한글로 1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짧은 댓글 하나가 평생 기계에 묶여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끔찍한 미래를 바꾸고 건강한 노후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다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콩팥을 지키고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연구하는 닥터 김서연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신장에 좋은 음식을 나열하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좋다고 챙겨 먹었던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신장에 구멍을 뚫고 있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과 의사인 제가 매일 챙겨 먹는 신장 회복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는 신장은 우리 몸의 등 쪽 허리 바로 위에 주먹만한 크기로 2개가 있습니다.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걸러내는 혈액의 양만 무려 180리터가 넘습니다. 마치 거대한 정수기 필터처럼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해진 피를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생명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정교한 필터는 한 번 망가지면 자연적으로는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피부나 간은 일부가 손상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돋고 재생이 되지만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라는 조직은 한 번 굳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장을 침묵의 장기이자 후회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응급실로 실려오신 72살 김철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안 먹어본 건강식품이 없다고 자부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쓰러지셨고 검사 결과는 의사인 저조차 믿기 힘들 만큼 참혹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겨우 20% 정도만 남아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 감기 한번 안 걸리시던 분입니다. 라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그분의 몸은 거품 섞인 소변과 아침마다 퉁퉁 붓는 얼굴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님은 나이 들어서 붓는 거겠지. 조금 짜게 먹어서 거품이 나는 거겠지. 하고 그 신호들을 무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진짜 망가뜨린 것은 단순히 짠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매일 같이 드셨던 정체불명의 농축즙과 액기스들이 오히려 화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즙, 배즙, 흑염소즙 같은 고농축 건강즙이 몸에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 이런 고칼륨 고농축 액체는 독약과 다름없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칼륨 농도를 조절하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이 농축된 즙을 한꺼번에 들이켜면 댐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려 댐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재앙이 발생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급격히 치솟으면 부정맥이 오고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응급 상황이 벌어집니다. 김철수님 역시 몸보신을 하겠다고 드신 그 수많은 즙들이 오히려 신장의 미세한 필터를 강력한 압력으로 찢어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하는 행동들이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진실을 꼭 전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과정은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피곤함을 느낍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지는데 대부분은 이것을 간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우루사 같은 간장약을 사 드십니다. 하지만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 혈액 속에 요독이라는 독성 물질이 쌓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피가 맑지 않고 더러운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는데 어떻게 몸이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이 독소들은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며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주에 깊게 보셔야 할 증상은 바로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벌레에 물린 것도 아니고 피부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등이나 팔, 다리가 미칠 듯이 가려워서 밤새 긁다가 피를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부과에 가서 연고를 발라도 그때뿐이고 도무지 낫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이 배출하지 못한 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피부 밑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제게 오셨던 60대 여성 환자분도 1년 넘게 피부과만 전전하시다가 결국 온몸에 피딱지가 앉은 채로 내과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수치는 이미 투석 직전 단계였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선생님 피부가 아니라 콩팥 때문이었다니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며 오열하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유 없이 온몸을 긁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피부과가 아니라 신장 내과를 찾아가 혈액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신호는 바로 부종입니다. 단순히 라면 먹고 자서 붓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아 눈을 뜨기가 힘들거나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선명하게 고무줄 자국이 남아 한참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조절 장치입니다. 이 기능이 고장나면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속, 조직 사이사이에 물을 가두게 됩니다. 그 물이 중력을 따라 아래로 쏠리면서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붓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폐에도 물이 차서 숨이 차고 눕기조차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소리 없는 파괴를 멈출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할까요? 물론 약물 치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환자들을 지켜보며 제가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는 망가진 신장을 되살리는 힘은 약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과 냉장고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에 좋은 음식이 뭐냐고 물으시면 비싸고 희귀한 약재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정답은 의외로 너무나 평범하고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쳤던 과일과 채소들이 죽어가는 신장세포를 깨우는 기적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3가지 과일은 신장의 필터를 청소하고 염증으로 굳어진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천연 해독제들입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 논문과 임상 사례로 증명된 과학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신장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삼키는 진통제는 신장에게는 원자폭탄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아파서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소염 진통제들은 통증을 줄여주는 고마운 약이지만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강제로 수축시켜 혈액 공급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는 것과 같아서 신장세포가 숨을 쉬지 못하고 말라 죽게 만듭니다. 실제로 신부전 환자의 상당수가 장기간의 진통제 복용이 원인이라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따라서 통증이 있을 때는 무조건 약부터 찾지 마시고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통증을 달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꼭 약을 드셔야 한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신장의 부담이 적은 약으로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고 여린 장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와 피해야 할 독소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망가진 필터를 수리하고 다시 깨끗한 피가 흐르게 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의사인 제가 매일 아침 챙겨 먹는 기적의 과일들과 그 놀라운 효능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과일을 섭취하라는 권유가 아니라 당신의 신장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자연치료제 처방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신장 환자를 진료하며 확신하게 된 사실은 우리 몸의 치유력은 약병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살아있는 음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몰라봤던 사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가 좋다는 건 알지만 신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모릅니다.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신장이라는 필터에 낀 찌꺼기를 씻어내는 강력한 세제와 같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사과 속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에 숨겨져 있습니다. 펙틴은 우리 혈관 속을 떠다니는 끈적한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금속, 그리고 독성 물질들을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찰싹 달라붙게 만들어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정수기 필터가 오래되어 구멍이 막히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장의 사구체도 독소 찌꺼기로 막히면 역과 기능이 떨어지고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때 사과의 펙틴이 들어가서 그 막힌 구멍들을 부드럽게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세 최동욱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단백뇨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아침마다 소변을 보면 병이 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품이 하얗게 덮여 있었고 다리는 물 먹은 솜처럼 무거워서 걷기조차 힘들어하며 절망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른 비싼 약 대신 매일 아침 사과 1개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장 회복의 핵심 성분인 펙틴과 강력한 항산화제인 퀘르세틴은 대부분 껍질에 몰려 있습니다. 껍질을 깎아내고
하얀 속살만 먹는 것은 사과의 효능을 10%도 못 보는 셈입니다. 처음에는 껍질 씹기가 불편하다고 투덜대셨지만 약 먹는 셈치고 딱 한 달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뒤 검사 결과는 저조차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던 단백질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 지긋지긋한 거품도 사라졌습니다. 최동욱님은 원장님 이제 화장실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시중에서 파는 사과 주스나 즙을 사서 드시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주스는 섬유질은 다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된 설탕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액상 과당은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려 오히려 신장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반드시 생사과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아삭아삭 씹는 과정에서 침이 분비되고 소화 효소가 나와야만 영양소가 온전히 흡수됩니다. 이 평범한 사과 한 알이 당신의 망가진 필터를 청소하고 다시 숨쉬게 만드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장을 되살리는 과일은 신장의 보라색 방패라고 불리는 블루베리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활성산소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몸속에서는 활성산소라는 독성 가스가 생기는데 이것이 신장의 아주 미세한 혈관들을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녹슬게 만듭니다. 마치 쇠가 비를 맞으면 붉게 녹이 슬어 부서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코팅제를 발라 녹슨 쇠를 보호하듯 손상된 신장 혈관을 복구하고 방어막을 쳐줍니다. 제가 치료했던 67세 전곡순님은 만성 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고 찾아오셨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 저녁이면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고 외출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신장이 독소를 거르지 못해 수분이 몸에 갇혀버린 전형적인 부종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전곡순님께 하루에 블루베리 20알에서 30알 정도를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사과와 함께 갈아서 드시면 그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사과의 펙틴이 독소를 빨아들이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수리하는 완벽한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2달 정도 지난 후 전곡수님은 진료실 문을 열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다리가 이렇게 가벼웠던 적이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저녁에 산책도 나갑니다. 실제로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뚝 떨어져 있었고 붓기도 싹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는 비싸서 매일 먹기 부담스럽다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냉동 블루베리를 드시면 됩니다. 오히려 블루베리는 수확하자마자 급속 냉동시킬 때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 잘 보존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트 냉동 코너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냉동 블루베리도 생과일 못지않은 아니 더 훌륭한 약효를 냅니다. 가격 부담 없이 1년 내내 당신의 신장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인 셈입니다. 요거트에 넣어 드셔도 좋고 그냥 아이스크림처럼 녹여 드셔도 좋습니다. 그 보라색 열매 하나하나가 당신의 혈관을 다시 젊고 탄력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소개할 구원투수는 시원한 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를 그저 감기 걸렸을 때나 소화 안 될 때 먹는 과일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장 내과 의사인 제게 배는 지친 신장을 씻어주는 천연 인뇨제이자 해독제입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85% 이상으로 매우 풍부하여 신장의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특히 뱃속에 들어있는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분은 몸속의 수분을 끌어당겨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신장에 쌓인 독소들이 씻겨 내려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에 물을 시원하게 부어 찌꺼기를 떠내려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통풍입니다. 신장의 요산이라는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면 그 뾰족한 요산 결정체가 관절에 박혀 바람만 스쳐도 뼈를 깎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74세 한상훈 님도 통풍과 초기 신부전으로 고통받으며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진통제를 쓰자니 신장이 더 나빠질까, 무섭고 안 쓰자니 아파서 잠을 못 자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배 생강차를 한 잔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배를 껍질째 얇게 썰고 생강 한 조각을 넣어 10분 정도 은은하게 끓여 마시는 방법입니다. 배의 이뇨작용과 생강의 혈액 순환 작용이 만나 신장 기능을 돕는 최고의 차가 됩니다. 불과 3주 뒤 한상훈님은 밝아진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겠지만 발가락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는 것도 없어졌고요. 검사 결과 요산 수치는 안정권으로 떨어져 있었고 신장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배는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당신의 피 속 독소를 씻어내는 정화수입니다. 이렇게 사과, 블루베리, 배, 이 세 가지 과일만 잘 챙겨 드셔도 당신의 신장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과일을 챙겨 먹어도 당신이 무심코 저지르는 나쁜 습관 하나가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마치 공들여 쌓은 탑을 발길질 한 번으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는 좋다는 거 다 먹었는데 왜 신장이 더 나빠졌나요? 하고 억울해 하십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10중 8구는 일상 속 사소한 습관 속에 숨어있는 독소들 때문입니다. 어쩌면 과일을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쁜 습관을 멈추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었던 일상 속의 치명적인 습관들과 의사인 저조차 절대 입에 대지 않는 최악의 음식들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아무리 좋은 과일을 드셔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을 챙겨 먹고 비싼 약을 써도 신장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범인은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매일 올라오는 그 음식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바로 환자분들이 몸에 좋다는 착각 속에 오히려 신장을 파괴하는 독을 열심히 드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착각은 바로 몸보신에 대한 맹신입니다. 기력이 딸린다고 혹은 어디가 안 좋다고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다려 먹으려 합니다. 양파즙, 배즙, 흑염소즙, 붕어즙 같은 온갖 고농축, 액기스들이 냉장고에 가득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활력이 될 수 있겠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것이 사약이 됩니다.
채소나 과일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즙으로 내어 농축시키면 그 칼륨 농도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치솟게 됩니다. 건강한 신장은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지만 지친 신장은 이 칼륨 폭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오고 이는 예고 없이 심장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몸이 좀 붓는다며 호박즙을 상자째 사다 놓고 물처럼 드시던 70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붓기를 빼려다 오히려 신장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고 결국 그 길로 투석을 시작해야만 했던 비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다면 제발 농축된 즙이나 엑기스는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무분별한 단백질 보충제와 고기 섭취입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진다고 해서 단백질 파우더를 타서 드시거나 맵기 붉은 고기를 굽고 사골 국물을 우려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대사 되고 나면 요독이라는 질소 찌꺼기를 남깁니다. 신장이 튼튼할 때야 이 찌꺼기를 잘 걸러내지만 필터가 망가진 상태에서는 이 요독이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쌓여 온몸을 중독시킵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혔는데 계속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믹서기에 갈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역류하여 집안 전체가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을 줄여야 합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보다는 두부나 계란, 흰살, 생선 같은 소화가 잘 되고 찌꺼기가 적게 남는 식물성 위주의 단백질로 바꾸셔야 합니다. 근육을 지키려다 콩팥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신장 파괴범은 바로 한국인의 밥상 그 자체인 국물 요리입니다. 뜨끈한 김치찌개, 얼큰한 짬뽕, 시원한 된장국 국물 없이는 밥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는 이것을 밥도둑이라 부르며 사랑하지만 의사인 제가 보기에 이것은 생명도둑입니다. 국물 한 그릇에는 하루 동안 먹어야 할 나트륨 허용량이 몽땅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금, 즉 나트륨이 혈관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으로 물을 끌어당겨 혈액량을 늘립니다. 늘어난 혈액은 혈관 벽을 미친 듯이 밀어내며 혈압을 올리고 이 높은 압력은 신장의 미세한 모세혈관, 덩어리인 사구체를 짓눌러 터뜨립니다. 매일 국물을 마시는 것은 매일 신장 필터를 망치로 두들겨 패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환자분은 라면 국물에 밥까지 말아 드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단백뇨 수치는 치솟았고 혈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딱 한 가지 숙제를 드렸습니다. 국물은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2달 뒤 그분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거품료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끊어내야 할 습관은 바로 습관적인 진통제 복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게 당연지사라 진통제를 영양제처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만 머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바로 약국 가서 개보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약을 사서 삼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통증을 없애주는 대신 그 약들은 신장의 피를 말립니다. 특히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계열의 소염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쉽게 말해 콩팥으로 가는 밥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장기간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드신 분들의 신장은 혈액 공급이 안 되어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72세 한 할머니 환자분은 무릎 관절염 약을 10년 넘게 드시다가
결국 말기 신부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할 때만 의사에 처방해 최소한으로 드셔야 합니다. 가벼운 두통이나 근육통은 따뜻한 단물에 목욕을 하거나 찜질을 하는 등 약이 아닌 방법으로 달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약 한 알의 편리함이 평생 투석이라는 불편함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5번째 위험 습관은 물을 잘못 마시는 것입니다. 신장에 물이 좋다고 하니 의무감에 하루 2리터, 3리터씩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물고문하듯이 한꺼번에 많은 물을 들이켜면 신장에 갑작스러운 홍수가 납니다.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신장은 그 물을 퍼내느라 과부하가 걸려 탈진하게 됩니다. 반대로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물을 너무 안 드시는 분들도 문제입니다. 물이 없으면 신장은 독소를 씻어낼 물이 없어 말라버린 개천처럼 변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홀짝이며 마시는 것입니다. 종이컵으로 한 잔 정도의 양을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천천히 드시는 게 정석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물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밤은 신장도 쉬어야 할 시간인데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은 밤새 그 물을 처리하느라 야근을 해야 하고 여러분은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됩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끊으시고 목이 너무 마르면 입술만 적시는 정도로 제한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소들과 나쁜 습관들을 모두 걸러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회복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나쁜 것을 비워냈으니 이제는 그 빈자리에 신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좋은 습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어려운 명상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하지만 강력한 루틴입니다. 이 작은 습관 2가지가 쌓여 1년 뒤 여러분의 신장 수치를 기적처럼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침을 여는 신장 살리기, 골든 루틴과 신장 상태 자가 진단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나쁜 습관을 비워냈으니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매우 작지만 강력한 2가지 아침 습관을 채워 넣을 시간입니다. 비싼 보약도 힘든 운동도 필요 없는 지금 당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신장이 가장 고마워하고 회복의 속도를 2배로 높여주는 황금 루틴입니다. 첫 번째 루틴은 바로 아침 기상 직후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그냥 목마를 때 아무 때나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신장 전문의로서 저는 단언컨대 아침 첫 물 한 잔이 신장의 운명을 바꾼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며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혈액은 끈적끈적해져 있고 신장은 바싹 말라버린 필터처럼 굳어 있습니다. 이때 차가운 물이 아닌 청아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마치 시들어가는 화초에 첫 물을 주면 흙이 촉촉하게 젖어들며 생기가 돌듯 굳어있던 신장으로 혈류가 부드럽게 흘러들어가며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게 됩니다. 신장은 이 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밤새 정체되어 있던 독소를 걸러낼 준비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에게 이 습관을 처방했을 때 단 몇 주 만에 아침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피로감이 개선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15 최소 20초 동안 천천히 식도를 적시며 드셔야 합니다. 2번째 루틴은 아침 첫 소변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대부분 볼일만 보고
무심코 물을 내려버리지만 그것은 내 몸이 보낸 건강 성적표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 전문의들은 오래전부터 소변 상태가 신장 건강의 가장 정확한 지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 첫 소변의 색과 거품은 전날 밤 신장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억해야 할 기준은 딱 3가지입니다. 색이 맥주처럼 너무 진하면 탈수 상태거나 독소가 농축된 것이니 물을 더 드셔야 합니다. 반대로 너무 투명하면 물을 과하게 마신 상태이니 조절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품인데 비누를 풀어놓은 듯 두껍고 물을 내려도 잘 사라지지 않는 거품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장의 필터 구멍이 찢어져서 우리 몸의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단백뇨 증상이자 신장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구조 요청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투석 직전까지 악화된 뒤에야 병원 문을 두드리십니다. 아침 화장실은 단순히 배설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과 대화하는 진단실임을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신장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처음 만나면 반드시 묻는 핵심 질문 6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몇 개나 해당되는지 솔직하게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물을 내려도 병이 가장자리에 거품이 남아 있습니까? 둘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무겁게 부어 있거나 저녁에 다리가 퉁퉁 붓습니까? 셋째 밤에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낮에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이 천근만근입니까? 넷째,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다섯째, 머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쑤실 때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찾아 드십니까? 여섯째, 평소 국물 요리나 젓갈 같은 짠 반찬을 좋아하고 붉은 고기를 즐겨 드십니까? 이제 해당되는 개수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신장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 미루지 말고 가까운 내과에 가셔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4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신장은 이미 상당한 손상을 입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이 바로 치료와 식습관 교정을 시작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신장 검사는 MRI 같은 복잡한 기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간단한 피 뽑기와 소변컵 하나면 충분합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 이 검사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2발로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며 살지 아니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 침대에 누워 기계에 피를 걸러내며 살지를 결정합니다. 너무 늦게 병원을 찾으신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피곤한 줄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났던 76세 송기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마치려 합니다. 얼마 전 투석실에서 만난 송 어르신은 차가운 침대에 누운 채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10년만 일찍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기계에 묶여 살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분의 눈가에 고인 눈물을 보며 제 가슴도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송 어르신 역시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아침마다 붓던 얼굴과 거품 섞인 소변을 몇 년 동안이나 무시해 오셨던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그게 신장이 보내는 비명이라고 말해줬더라면, 사과 한쪽을 챙겨 먹고 국물을 남기라고 조언해 줬더라면
그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송 어르신이 그토록 되돌리고 싶어 했던 10년 전의 시간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품위 있게 내 발로 걸으며 건강하게 늙어가겠다는 현명한 의지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이미 여러분을 건강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국물 남기기, 내일 아침 사과 1개 껍질째 먹기 냉동실에 블루베리 사다 놓기, 그리고 잠들기 전 물 마시지 않기 이토록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촘촘하게 메우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건강한 삶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주변에 소변 거품이나 붓기로 고민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무심코 보낸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평생 투석을 막고 생명을 지키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신장 살리기 습관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숫자 하나는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오늘부터 건강한 내 몸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굳은 약속이 될 것입니다. 저 닥터 김서연도 여러분의 그 약속을 끝까지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